안녕하세요. 며칠 전 아내에게 벨로 걷어차 이혼 요구를 받은 유부남입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아내의 반응이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 답답한 마음에 욕을 왕창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아내와는 나이차가 무려 8살 차이가 나서 주변에서는 많이들 부러워했습니다. 물론 저도 예쁘고 어린 아내이기에 너무 좋았지만 때로는 무언가 공감할 수 없고 너무 어리고 해맑기만 한 철없는 여성을 갖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위를 환하게 만드는 단 하나의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장모님입니다. 장모님은 생명은 아니며 장인어른께서 생모이자 첫 번째 부인과 사별을 하신 후 아내와 처남을 걸로 키우셨습니다. 그 후 아내와 처남이 장가를 간 뒤 장모님께서는 어느 여자분을 만나 재혼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에 장인어른의 말씀에 당황하였지만 환영한다며 그분을 소개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분이 지금의 장모님입니다. 처음 뵈었을 때 장모님 모습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장인어른보다 무려 15살이 어린 저와 고작 3살 차이인 누나였습니다. 그리고 복장은 짧은 치마에 쫙 달라붙는 티셔츠를 입으셨으며 짙은 화장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소개하는 자리보다는 나이트나 클럽에서 더 어울릴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식사와 함께 대화를 나누었지만 다들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아내와 처남은 이건 아니라며 절대 반대를 하였고 전화로는 처남 댁은 별말 없이 암묵적으로 동의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장인어른은 그분의 겉모습과 달리 속은 여리고 착하다며 이해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평생을 너희 인생을 위해서 살았는데 남은 장애인 어린이 인생도 지켜달라고 하셨습니다. 한동안 불화가 있었지만 결국 장인어른 뜻대로 재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너무 어린 새엄마 삼장모님에 대한 호칭도 부자연스럽고 어색했지만 그래도 장인어른이 행복해하셨기에 모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행복할 것만 같은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2년 정도 지나서 장인어른은 암에 걸리셔서 수술과 항암 치료를 몇 차례 받으셨지만 약 1년의 투병 생활 끝에 돌아가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젊은 장모님이 장인 어린아이나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고리하게 여행도 다니고 밤늦게 데이트도 다니고 술도 함께 많이 마시면서 장인어른께서 일찍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봐도 장인어른께서 1에서 2년 사이에 많이 수척해 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아내는 더운 장모님을 원망하였고 장인어른이 계실 때에도 가족들과 자문유 사이에는 분명한 보이는 벽이 있었습니다. 결국 모든 가족들의 원망과 화살은 정모님께서 올렸습니다. 장인어른은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예상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낮에 시간이 나서 병원에 들렀습니다. 병원비를 결제하고 병실에 올라갔습니다. 장인어른은 혼자 계셨고 조용히 말씀이 있다며 바람 쐬러 나가자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쌓였던 제가 그 전에 장인어른과 소주 한 잔씩 하면서 말 동무를 해드리고 나왔습니다. 많이 답답하고 힘드시죠? 하면서 장인어른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참을 고민하시면서 혹시라도 자기가 죽게 된다면 아주 가끔이라도 장모 찾아뵙고 아무라도 물어주면 안 되냐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시면 장모도 많이 외로운 사람이라며 부탁한다고 하셨습니다. 빨리 쾌차하셔서 집으로 가시면 장모님께도 더 잘하고 처갓집에도 더 자주 찾아뵙겠다고 하였습니다. 자네만 믿는다면 제안 한번 부탁을 하셨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날 때쯤 정원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집에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퇴근하고 과일 및 모기 등을 처리하고 들렀습니다. 아내께서 같이 가자고 하시면 불같이 화를 내며 안 가실 것 같아서 혼자 갔습니다. 장군님께서 말씀을 안 하신 지 사람을 만난 지 며칠이 지났는지 모르겠다며 반갑다고 하셨습니다. 상원님도 많이 수척해 보이시고 얼굴에 그늘이 가득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모님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며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다음에 또 오겠다고 인사를 드린 후 나왔습니다. 고맙다고 자주자주 놀러 오라고 하시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이후 2, 3일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전화를 드렸습니다. 집에만 계시지 말고 친구도 만나시고 나들이도 다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깔고 또 만날 사람도 없다며 그냥 집에 있기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외출하고 싶으신데 가실 곳이 없으시면 점심때 회사 근처에서 전화 달라고 하였습니다. 언제든지 나가서 맛있는 점심을 같이 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로 가끔 오셔서 점심도 같이 먹고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곤 합니다. 어느 날 아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한테 불같이 화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장인어른부터 붙어 있었던 사실을 전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내는 장인어른의 부탁을 무시하지 않고 들어준 것은 고맙지만 앞으로 장모님과 개인적인 연락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서는 장모님께 전화해서 더 이상 자기의 새엄마도 저의 정모도 아니니 연락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처남에게도 알렸습니다. 처남은 이게 그 정도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며 심한 일이 아니냐고 하였지만 아내는 확실하게 이 사안에 대해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게 한두 달이 지났을 때 장원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제가 연락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한 번도 안 와서 서운했다며 시간 될 때 처갓집에 놀러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이것저것 고장나고 교체해야 될 것은 많은데 할 줄도 모른다며 도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 한번 찾아뵙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내에게는 주말에 회사 상무님들이랑 골프 약속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처갓집으로 갔습니다. 장모님께서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수도, 전구, 벽지, 보술령, 꼬리 등등 수리 및 교체를 하였습니다. 그 집도 어릴 때부터 살던 집이라 이래저래 오래돼서 고장난 것들이 많았습니다.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서야 모든 것이 끝났고 늦은 점심을 먹게 되었습니다. 장모님께서는 고생 많았다며 맛있는 음식과 막걸리를 주셨습니다. 한 잔, 두 잔 주시는 대로 마시다 보니 조금 취하게 되었고 소파에 쉬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자다가 깨어보니 시간이 많이 늦었고 아내에게 술자리가 길어졌다고 문자를 남겼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무언가 소리가 들렸고 장원이 혼자서 술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저도 옆에 앉아서 한 교장 거들면서 장모님 말씀을 들었고 결국 만취하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자고 있는데 아랫도리가 뜨거운 게 느껴졌고 장모님께서 만지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올라오셨다. 그렇게 첫 번째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너무 외로웠다며 그날 몇 번의 관계를 더 가졌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고 마음이 너무 버거웠습니다. 그랬던 제 표정을 읽었다는 듯 아내는 무슨 일이냐고 계속 물었고 아무 일도 없다며 대충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 장모님은 더 노골적으로 만남을 유혹하셨습니다. 계속 거절을 하였지만 해서까지 찾아오셨습니다. 몇 번이고 다음에 찾아뵙겠다며 택시를 태워서 보내드렸지만 또 오셨습니다. 결국 처갓집에 가게 되었고 그렇게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꼬리가 길면 잡히는 듯 아내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모든 사실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처갓집에 있을 때 첫 번째로 왔고 장모와 머리채를 잡고 싸웠습니다. 제가 힘겹게 그 둘이 뛰어넘어 폭포 아내를 차이 되어서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오는 길에 장모와 아내서는 전화로 싸웠고 그 와중에 장모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내 태도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일부러 꼬시고 관계를 가진 거라며 자기는 오랜만에 남자 막내도 보고 좋았다며 아내에게 보고 남편 관리나 잘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내가 나를 때렸고 집을 나가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제부터 2주간 직장 근처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 실수로 연속적인 회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것과 같은 제 실수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도를 하나네의 신뢰와 믿음을 잃은 것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어난 일들은 악의적인 의도로 인한 불공정한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만님의 음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상황이 압도적입니다. 도와주세요.